다시. 예,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일요일이죠. 26일 어제 그 성탄절 보내고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하는 우리 소셜 스쿨의 일요일 밤 세라방. 오늘 딱 횟수로도 1년을 꼬박 채워서 주수로도 52주, 52주 1년을 꼬박 채우는 날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그 4분 교수진이 이렇게 한 주씩 그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지난번 그 48회 하면서 1년을 이제 횟수로는 1년을 채웠고 그로부터 이제 한 번씩 더 한 셈인데 그 내년에도 계속 좀 이런 포맷으로 할지 말지는 내일 모레 우리 그 수요일에 교수진 그 연말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1년 진행한 거에 대한 그 정체적인 평가 함께 나눠보면서 플롯을 좀 바꿀지 갈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되면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그 고정 멤버들이 한 대여섯 분 혹은 한10병 이내에서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하여튼 일요일 날 쉬는 시간인데 하여튼 꾸준히 참여해 주신 거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52회차 그 세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그 지난번 계속 그 안내를 해드렸듯이 제 순서예요. 그 매월 마지막 주가 제가 맡은 주라서 어떤 내용 드려드릴까 좀 얘기하다가 그 전자책 요새 이제 많이 관심들도 있으시고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직접 그 지난달까지 써서 올 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그 탈구해서 마무리 지었던 전자책을 실제로 그 크몽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직접 또 판매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만들어서 올린 이후 반응까지 해서 제 경험담을 좀 함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전자책에 대한 그 활용 방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테마는 그걸로 잡았습니다. 일단 좀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한 10장 정도 시트가 있으니까 그 보면서 쭉 좀 그 경험담은 좀 들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그 중간에 궁금한 것들은 이 자료 좀 보고 나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빼놓고 분량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는데 얘기할 거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최대한 빨리 해서 한 3, 40분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좀 궁금증에 대해서 서로 문답식으로 좀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막 아주 무슨 어려운 뭐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경험담을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거니까요. 제목은 이게 PDF라고 돼 있는데 PDF가 아니고 뒤에 지금 뭐가 하나 아까 지운다고 지웠는데 제대로 안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시작하는 거니까 지워놓고 해야지. 여기다가 크몽 전자책이라고 했다가 너무 좀 범위가 좁은 게 아닌가 싶어서 PDF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책이면 전자책이지 PDF 전자책은 뭐냐? 그동안에 보통 전자책 그러면 이북이라고 제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북 해가지고 나온 지가 뭐 이미 한 10년도 넘죠. 그 전자책 얘기가 그 우리 2010년 정도에 이 모바일 그 스마트폰들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자책 했던 그 노래를 불렀던 그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역사는 꽤 오래됐는데 이 시장이다 싶을 정도로 형성이 되기는 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전자기기로 책을 읽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컨텐츠가 최대한 좀 풍부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이책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오래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처음 예견했던 것보다는 그 전자책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부진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최근이라고 해봐야 이제 올해하고 작년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전자책 시장이 엉뚱하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들이 어떤 흐름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제가 왜 전자책을 이번에 써서 올리게 됐는지 그 배경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이제 이북이라고 많이 불렀던 건데, 우리가 전자책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 아마존의 킨들이에요. 킨들. 그 혹시 그 전자책 그 이 단말기죠. 그러니까 전자기기. 왜냐하면 전자책이라는 게 꼭 우리가 종이로 넘겨있는 책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손으로 대고 이렇게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 읽는 리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리더기를 제일 먼저 개발했던 데가 이제 아마존. 아마존 원래 이제 책을 파는 게 가장 시초였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자책을 그러니까 책들을 종이로 하느니 그 뭐 딜리버리 배송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이걸 모두 디지털화 시켜 가지고 그냥 하나의 기기에서 원할 때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읽으면 제일 좋지 않냐. 그러니까 서양 친구들이 그런 거는 되게 좀 그 사고가 합리적이죠. 굳이 뭐 비싸게 종이 펄프 낭비하면서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인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자책 시장을 선도했던 가장 큰 그 흐름이죠. 요런 흐름을 국내에서 먼저 받아들였던 데들이 오히려 전자책을 전문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데들이에요. 뭐 이렇게 예스24나 교보 같은 데가 뭐 선도해서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전자책 시장의 성장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그것만 전문으로 했던 몇 개의 인제 그 흐름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밀리의 서재, 그다음에 그 리디북스라고 그래 가지고 그 리디에서 이 전자책만 묶어서 주는 서비스하는 걸 리디 셀렉트라고 부른다는데, 저도 이름만 다들 좀 들어보고 뭐 자주 쓰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전자책 제가 2017 년도인가 전자책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이북이었죠. PDF 형식이 아니라 EPUB이라고 그래요. 이북으로 내는 건. 그때 예, 이거는 이제 크레마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국내에서 그때 전자책 중심으로 팔았던 회사들이 만들어냈던 전자책 그 리더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킨들을 한국판으로 한국형으로 베낀 그런 버전인데, 이거 저도 사 가지고 그때 얼마 줬더라? 되게 뭐 이벤트 해 가지고 10만 원대에 샀어요. 10만 원대에 사 가지고 뭐 쪼끔 보다가 몇 권 보다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 가지고 그냥 처박아 놔 버렸는데, 그런 흐름을 가지고 제일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던 데들이 그 밀리의 서재하고 리디북스 두 군데가 아니라 대표적일 거예요. 네. 그 외에 그 뒤에 따라서 인제 뭐 교보도 이북을 만들고 예스24도 전자도서관 만들고 해 가지고 요 전자책 시장이 좀 더 커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도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한두 개의 서비스가 그 구독 서비스하고 맞물려 가지고 보통 뭐 싸게는 한 6,500 원부터 뭐 비싸면 한 월 10,000원대까지 일종의 고정 독자를 확보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무제한 그 이제 전자책으로 나오는 신간들을 최대한 무제한 공급해 주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면서 어 큰돈 들이지 않고 어차피 한 달에 뭐 책값으로 10,000원도 안 쓰겠어요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만 해도 10,000원씩 쓰고 그러는데, 책을 보통 우리나라가 책 한 권이 그 하루에 보통 200권 내지 300권이 신간이 출간이 된다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보통 한 달만 하더라도 몇천 권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만약 수용해낼 수만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그 한 달에 10,000원 회비를 내는 게 그렇게 아까울 건 없는 거죠. 이제 그 시장이 그래서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건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PDF 전자시장은 사실 이름도 없었던 그런 시장이에요. 그나마 이제 기존의 이북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그동안 종이책으로 냈던 원고들을 뭐 EPUB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단말기의 사이즈에 따라서 폰트를 내가 그 좀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다든가 페이지를 임의로 좀 늘려 가지고 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식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고 폰트 바뀌고 그러면은 정신 사나우니까 아예 그냥 한 페이지를 그 사이즈별로 딱 고정해 가지고 이미지처럼 보여주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걸 이제 PDF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PDF는 그 문서로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이미지로 그 바꿔 가지고 그걸 한 장당 페이지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PDF라는 형식의 이 전자책이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그 유통은 저런 식으로 뭐 밀리의 서재라든가 리디북스 뭐 교보의 전자서점 요런 식으로 그 기존의 전문 이북 그 서비스나 혹은
그 전문 우리 온라인 문고에 부수적으로 딸려져 있는 부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좀 유통이 됐었죠. 근데 이게 작년 초 보통 2020년 코로나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면 교육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이 온라인 온택트 쪽에 뭐랄까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크몽에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크몽이라는 서비스는 이따가 좀 설명 잠깐 하겠지만 물건을 파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지식, 노하우, 팁, 경험담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그러니까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거래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나 이런 거에 장기가 있어요, 나 이런 거 잘해요라고 자기의 주특기를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많이 경험치가 많으니까 뭔가를 누군가한테 더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알려줄 수 있다고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마당에 크몽이 저런 이제 플랫폼을 준 거예요. 어차피 노하우나 혹은 팁을 줄 사람들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 있는 자질,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짤막하게 책처럼 소책자처럼 모아 가지고 그거를 함께 뿌려라. 어. 그러면서 PDF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그거를 자기들의 서비스 아이템을 등록할 때 덤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마라고, 그렇게 추가로 서비스 상품에다가 전자책이라는 어떤 포맷을 추가로 얹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예요.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애시당초 이 전자책이 그동안에 이런 전문 서점이나 이쪽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별로 뜨지를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장사가 되겠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 저도 처음에 크몽에서 전자책이 뜬다는 얘기를 듣고 별로 안 믿었었어요. 거기 사람 서비스 파는 데인데 거기서 무슨 전자책을 팔아? 그래서 정말 한 1년 정도는 또 뭘 하려나 보다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말았는데, 웬걸 요새는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을 가보면 전자책 만드는 방법, 전자책으로 뭐 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전자책으로 뭐 어떻게 해서 전 성공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올라와요. 그리고 거의 모든 지식 커뮤니티, 지식 판매 커뮤니티 가보면 전자책 만드는 거, 전자책 같은 책 쓰기 막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지금 막 번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어디만 가도 한 몇 군데만 가봐도 전자책 강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웬 현상이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쭉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저걸 한번 못 본 척 할 수는 없겠구나. 저게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좀 일찍 했으면 봄이나 뭐 이쯤에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조금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됐고, 그래서 11월 올해가 넘기기 전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좀 구상을 하고 해가지고 올해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좀 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알았으면 좋겠고 하는 CRM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자동화, 요거를 다룬 책을 하나 전자책으로 PDF 버전으로 써가지고 올려봤습니다.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 달 좀 남짓 글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탈고를 해가지고 뭐 표지 만들고 그다음에 제목 같은 거 좀 의견 조사해가지고 올린 게 사실상 15일, 16일 그 정도 걸렸어요. 5일 날 탈고를 했는데 다듬어 가지고 올린 업로드한 게 한 15일 그 정도 됐었고요. 보통 올리면 이제 요거를 판매 승인이죠. 이게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데까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딱 지나니까 언제냐 14일에서 15일에서 올린 게 일주일 지나니까 21일 날인가 21일 날 밤늦게 판매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오늘 26일이니까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죠. 한 3-4일 정도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필요한 분들한테 지금 배포를 해보는 중이거든요. 뭐 결과는 좀 이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보시고, 자
요게 아까 잠깐 앞서 살펴봤던 그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예스24, 고요문구 요쪽에 현재 그 서비스 뭐랄까 제공하는 현황입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이제 앞서서 시작한 게 밀리의 서재가 2017년, 리디북스가 그 다음에 2018년, 예스24가 거의 그 뒤로 시작을 했고, 예, 그러면 7, 8, 8, 9에서 최근 거의 뭐 길어봐야 역사가 예, 한 3, 4년밖에 안 되는 게 보이시죠? 이 우리나라 전자책의 역사예요, 사실 이게. 그 전에도 한 2010년대부터 시도는 했었지만 거의 다 관심권 바퀴였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2017년부터 좀 먼저 시작한 데들이 선발주자로 했었고, 보시면 그 다음에 리디북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 교보가 이제 2019년에 들어오면서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가 하나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기는 등급 버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대충 어떤 게 어떤 정도 서비스구나라는 거를 좀 그 장단점이랄까요? 이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링크 하나 붙여놨으니까 이 링크 한번 보시면 예,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자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떤 서비스를 좀 구독하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브런치에 올라왔던 글 하나를 제가 쭉 봤는데 이 서비스 시장의 현황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다운돼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좋았던 점, 뭐 나빴던 점을 뭐그 메뉴 구성 혹은 그거의 어떤 그 서비스의 어떤 특징, 뭐 광고의 어떤 유무, 그다음에 뷰어의 어떤 꼴, 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공유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종이책 같으면 뭐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대목이네 그러면 이게 뭐 귀퉁이로 꼽을 쳐 놓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그 체계적으로 책 보시는 분들은 포스트잇 같은 걸로 써 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를 쭉 꽂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북마킹이라고 하죠. 북마킹. 그런 걸 해 두는데 전자책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메모나 코멘트를 남기는 방법들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UI가 어떤 쪽이 더 좋은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몇 종의 책을 공짜로 볼 수 있는가까지도 비교를 해봐야죠. 예, 여기 보면 지금 이북 보유량에 밀리의 서재가 한 5만 권, 그다음에 교보문고가 역시 한 5만 권 정도로 권수로 치면 밀리의 서재하고 교보문고가 제일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업데이트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리디북스가 역사에 비하면 권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4천 권, 예스24가 10,000권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6월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은 그냥 저 정도 범위, 저 정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신관이 거의 200권에 300권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1년만 해도 한 2만 권 정도 나올 텐데 지금 요 정도가 전체 보유고라고 한다는 거는 한 4년 뭐 4년 최근 신간만 하더라도 최소한 한 5, 6만 권 이상이 될 텐데 그러니까 누적치로 따져도 그렇게 전자책의 어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게 건수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죠. 겨우 우리가 최근 2, 3년 정도의 그 책들이 이제는 종이책으로 나올 때 웬만하면 전자책 원고도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어느 게 제일 낫다, 뭐 어느 게 어떤 서비스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 내비게이션 바 형태, 뷰어의 형태, 메모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보유량은 얼마인가, 업데이트 주기는 얼마인가,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이런 정도의 그 평가치가 나오지 않냐라고 나오죠. 보면 리디북스가 번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전체적인 총평에서는 그래도 총평에서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서비스마다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이 전체 서비스에 대한 비교라기보다는 여기 4대 이북 서비스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크몽이라는 전자책 서비스가 왜 떴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번에 제가 만들어서 올렸던 크몽의 전자책 카테고리 안내 상품 화면이고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고객관리 자동화 하루에 끝내기.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하나 넣고 좀 특징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른 일반 이북 서비스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여기 보시면 책값은 그냥 2만 원으로 잡았어요. 전체 페이지는 188쪽이라
여기 보면 페이지 188쪽 이렇게 해놨는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2만 원을 스탠다드 버전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디럭스 버전에 66,000원 그다음에 여기 프리미엄 버전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99만 원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전자책 사러 들어왔는데 뭐 이 2만 원짜리 전자책이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종이책들이 보통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 하니까 왜 이게 디폴트가 66,000원으로 걸려 있고 99만 원짜리 또 뭐야?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사겠다고 들어왔는데 정작 전자책이 메인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전자책을 포함한 예. 뭐 그러니까 더 비싼 금액에 뭔가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 큰몽에서 파는 이 전자책은 따로 전자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기본적으로 큰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역, 서비스를 거래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서비스의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투잡, 노하우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투잡이나 노하우를 전달하려고 보다 보니 내가 이런 데 정말 이런 만큼의 경험치와 그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라고 좀 더 엑기스를 딱 정리해 가지고 그걸 미리 그 일종의 그 문서로서 예 정리해 가지고 "나는 이런 경험치를 갖고 있어요."라고 하려고 보니 그때 덤으로 얹어진 게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큰몽에 가 가지고 서비스를 등록을 할 때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이 전자책을 올리는 카테고리가 없는데 여기 투잡, 노하우라는 요 카테고리를 가면 요렇게 서브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는 PDF 파일을 비롯한 이 전자책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모르고 그냥 서비스 등록하면 되지 싶어 가지고 딱 서비스 등록하려고 하면 카테고리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인제 제가 마케팅 파트에 대한 책이니까 마케팅하고 해 가지고 쭉 다 올렸거든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갔는데도 예 파일을 올리라는 옵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야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 거기다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투잡 예 노하우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라고 이제 뒤늦게 알아 가지고 다시 2번 올렸습니다. 2번 일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투잡 노하우 카테고리 가면 이렇게 한 9-8 가지 요 정도 그 테마가 하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투잡, 재테크, 컨설팅이 제일 가장 1 순위고요. 요거를 이제 전자책만으로 보는 전자책. 그다음에 창업, 직무 스킬, 취업과 이직, 라이프, 교육, 그다음에 이 전차책이 됐네. 전자인데. 자료 모음집, 엔잡스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몇 개입니까? 한 9개 정도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요거 이게 하이 카테고리예요. 뭐 투잡이나 노하우가 내가 어떤 영역이 있든 간에 요 중에서 좀 관계되는 걸로 예 해라라고 해서 저는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뭐 재테크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그는 그 회사에서 쓰는 스킬 요런 쪽에 가까우니까 차라리 직무 스킬로 가자 해서 저는 요쪽에다 올렸는데 뭐 카테고리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올리는 거의 특징이 책만 달랑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요 스탠다드 버전에다 올리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디럭스 버전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해 놨냐면 책에다가 플러스 유선 코칭을 3 회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요분들한테는 그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썼던 카카오 메시지 마케팅 그 한 424쪽 되는 종이책인데 요거를 추가로 선물로 드릴게요."라고 해 가지고 예 요거를 요거에 종이값의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그 책정을 해 놨어요. 인제 뭐 쉽게 얘기하면 약간 부가세 개념으로 6,000원 더 붙여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제 99만 원짜리 프리미엄 상품을 걸어 놨는데 요거는 이 책 자체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워드프레스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다가 고객 관계 관리죠. CRM 그 솔루션을 탑재해 가지고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안내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본인들이 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책을 읽고 그대로 해볼 수 있으면 좋으나 실질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어떻게 까는지도 모르고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을 얻는 건데 플러그인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는 그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나 개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나도 저거 해 보고는 싶은데 내가 저거 책을 읽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라고 판단하면 내가 그 책을 보고 따라서 할 수는 없어도 "해 보고는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컨설팅 수요죠. 예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원래 제가 한 1 0 0원 정도 받고 구축 컨설팅부터 실제로
그쪽에 그 담당자를 하나쯤 세워서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컨설팅 상품을 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책 쓰기 전부터도. 예, 그래서 이번 참에 요거를 그런 그 부축 컨설팅을 겸한 형태의 그 상품을 한번 만들자 그래 가지고 이걸 프리미엄 99만 원짜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 크몽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전자책을 팔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전자책은 내가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에비던스, 증거로서 그냥 제시를 해 놓고 요렇게 내가 이 경험치를 갖고 있는 거를 당신이 써먹고 싶으면, 그리고 가다가 막히면 나를 이용해라. 예, 내가 그걸 예, 도와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코칭 상품과 컨설팅 상품을 덤으로 붙여 놓고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담을 봐도 그렇고요. 이 개인 개별 개수 전자책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수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디럭스 상품이나 프리미엄 그 추가 상품들, 실제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이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본인들이 일일이 다 등급별로 그 건별로 자기의 수입을 까지는 않으니까 뭐 대체적으로 어느 게 얼마 정도 비용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팔리는 낙권 전자책 그 수입보다는 코칭이나 이런 그 컨설팅으로 인한 수입이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인 그 평가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크몽의 투포는 전자책은 책 판매 자체가 목적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지금 크몽에서 책을 팔았다고 하는 분들의 그 판매 권수가 보통 1000권 정도를 팔면요, 거의 탑 클래스의 탑 클래스입니다. 거의 탑 5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1000권 정도 팔면. 근데 1000권 정도의 그 판매라는 건요, 우리가 일반 종이 서점에 가보면 종이 서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통 한 쇄, 첫 번째 시작할 때 한 2000권에서 한 3000권 정도를 일쇄로 찍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통 한 2,500권 정도가 안 팔리면요, 대부분 적자 봅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어떤 그 원고를 그 출판하려고 채택 검토를 할 때 2,500부 정도도 안 나갈 것 같은 그 원고다 싶으면 아예 출판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건 손해 보는 게 뻔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몇백 부, 몇백 부, 뭐 1000부 찍는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내보내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출판을 한다고 할 경우에 최소 2,500권 정도를 팔 수 있는 정도의 원고, 그리고 그걸 또 하나 내 가지고 어떻든 뭐그 출판에 들어가는 비용, 편집에 들어가는 비용, 디자인 들어가는 비용, 거기 마케팅 비용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책 한 권을 종이책으로 내보내는 비용이 못해도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2,500권 정도 팔았을 때 겨우 본전 건지고 똔똔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이책을 내 가지고 좀 우리가 흔히 인세를 받아서 돈이 됐다 뭐 이런 정도를 들으려면 2,500 가지고는 그냥 그야말로 뭐죠? 본전 건지기고요. 보통 그 이상 팔아야 돼요. 최소한 뭐 한 5,000권에서 한 10,000권, 15,000권 정도? 그 정도 팔아야지 인세가 그나마 좀 나옵니다. 그나마 한 몇백에서 1,000만 원 정도. 제가 많이 팔았던 책들이 한 15,000에서 16,000권 정도까지 나갔던 책이 한 2권 정도 있는데, 그렇게 팔아봐야 그 개인한테 떨어지는 그 인세가 혼자서 쓴 책이 아니면 2명, 3명이 나눠서 쓴 책 같으면요, 그렇게 해서 팔아도 저한테 떨어지는 인세가 1,000만 원이 넘기가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반면에 만약에 여기 종이책 대신 그 전자책을 여기에 넣어서 10,000원짜리를 1,000권만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1,000권이 1,000만 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책 시장에서 1,000권을 파는 거는요, 그 매출액으로 친다면 종이책을 써가지고 거의 10,000권을 파는 거랑 거의 맞먹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단순히 종이책을 책 자체의 권수로 파는 거는 의미가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목적이냐? 이게 그 백엔드라고 그러죠. 뒷단에 붙어 있는 그 추가 상품들. 이게 바로 컨설팅 서비스거든요. 그 중간에 조금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정도가 코칭으로 해줄 수 있는 코칭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 코칭이나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이 서비스 고객을 발굴하는 그 도입, 그 유입 창구로 보는 측면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거는 내가 그 분야에 그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함으로써 스스로 이게 내가 그만큼의 전문성이 있는 엑스퍼트예요라고 자기를 브랜딩하는 공간이에요. 그만큼 어떤 테마별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은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뭐뭐를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이런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냈다고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평판들을 받았는지를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 공간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했던 사람들이 평점이나 별점, 후기 이런 걸 좀 뭐 신속하고 친절합니다. 내용도 정말 알차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면 해주는 만큼 그 평점과 후기를 보고 또 다른 분들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분들이 의뢰를 해오거나 전자책을 먼저 사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이렇게 선순환 홍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목표로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 이외에 그 코칭이라든가 컨설팅을 추가 서비스 옵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백엔드 쪽에서 이런 손님을 발굴하는 도구로 쓰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 이용하면 일단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서로 고객들의 그 궁금증, 질문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메시지 대화를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의 고객들이 어떤 의문점이나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꼭 책을 사야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 이거 사고는 싶은데 이거 뭐 때문에 이걸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면 얼마가 뭐가 좋은지 이거에 궁금한 그 수요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자한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저 이거 사고 싶은데요. 그 디럭스 제품하고 뭐 이 컨설팅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한 번 물어보고 나서 두 번 물어보는 건 가능한가요? 뭐 저기 유선으로 코칭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코칭은 뭐 꼭 전화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고 나서 그 물어보고 의문이 풀리면 그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시장에서 가망 고객이라고 하죠. 가망 고객, 궁금증을 갖고 있는 가망 고객에게 사전 정보를 1:1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능도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지식을 그러니까 난리지죠. 예, 지식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팔고 싶은 분들이나 특히 그 1인 기업들 컨설팅이나 이런 그 코칭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기를 어필하기에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이 큰몽의 전자책 시장은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만약 내가 "나도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 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 큰몽의 그 전자책을 어떻게 그 올릴 수 있는지 제가 올렸던 순서로 해서 꼭 주의할 사항만 팁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맨 먼저 여러분이 큰몽에 가입을 하면요. 이게 그 서비스를 서로 의뢰하고 그 제공받는 그런 용역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먼저 회원 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비회원 구매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내가 한 사람의 회원으로 먼저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1차 회원 등록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공급자가 아니라 일단 수요자 입장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다라고 간주해서 먼저 의뢰인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회원 가입하고 이게 그 자기 프로필 기본 정보 이렇게 넣고 나면은 의뢰인 아무개 아이디 자기가 넣은 걸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크몽에서 이게 사업 뭐죠? 저자 이름 꼭 실명으로 안 밝혀도 돼요. 이게 투잡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그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괜히 또 잘못 자기 실명 같은 거 노출돼 가지고 직장에서 문제되면 뭐 그 이중 뭐 영업 금지 뭐 이런 그 이 근로계약 이런 데 배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많은 분들이 그냥 가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얼굴을 안 밝히고 실명 안 밝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꼭 실명을 밝혀야 될 이유도 없고요. 여기 프로필 사진을 꼭 실명 얼굴 사진을 써야 될 이유도 없어요. 뭐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걸로 대신하셔도 되고요. 요 아이디 꼭 끝까지 숨기면서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시되 일단 의뢰인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전자책을 팔겠다라고 작정하시면요. 요 제목 밑에 전문가로 전환하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예, 그걸 한번 눌러 주시면 요게 의뢰인이 전문가로 바뀌면서 이 판매 관리 서비스가 뜨면서 여기에 인제 판매를 하기 위한 제반에 자기 정보를 넣도록 하는 화면들이 떠요. 거기에서
전문가 소개라는 자기 프로필, 내가 뭐뭐에 그럼 관심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자기를 상세하게 풀어 쓰는 그 프로필 작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강사들이 주로 쓰는 그 강사 프로필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잘 풀어서 이분이 이런 그 경험치를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처음 보는 분들도 좀 설득력 있게 잘 쓰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파일이 있어야죠. PDF 파일을 올려서 그걸 어떻게 보면 그 얼굴 상품으로, 미끼 상품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요거를 만드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ISBN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이게 도서 출판물로서 인정을 받는 걸 ISBN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굳이 안 따도 상관없습니다. 서비스를 팔려는 게 목표지 그 종이책 자체를 등록시켜 가지고 어디 도서관에 납품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없어도 상관없고요. 다만 그 PDF 파일의 그 맹점이 그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다운 받아 가지고 이거 괜찮은, 내용이 괜찮은데 내 친구들도 좀 나눠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뿌려버려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뭐죠, 그 암호 처리를 무슨 그 추적 처리를 해가지고 무슨 그 다운로드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봐야 뭐 기술적으로 뭐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건 별반 크게 효과적이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면 그 다운로드 받아간 파일을 재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그 실정법으로 막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막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하냐면 그 워터마크 처리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것도 보시면 각 화면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했던 파일의 FF 파일을 보시면, 요게 했던 건데, 요렇게 가다 보면 여기 보시죠. 이 백지장에 이렇게 최규문스 더불어 한길 이렇게 희미하게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 있죠. 각 페이지마다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차례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본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워터마크라고 그래요. 그래 다운을 받으면 요 파일을 전체를 통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만약 누군가한테 배포를 하게 되면 배포를 하는 건 좋아.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에 이렇게 워터마크를 딱 찍어 놓으면 그 배포를 통해서 얻어받는 사람도 약간 찝찝한 거죠. 이 사람은 요 책은 누구 거로 된 거구나라고 해가지고 요거의 일부를 누군가가 이제 뭐죠? 무단 전제라고 그러죠.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의 내용을 내가 갖고 가서 마치 내가 쓴 것처럼 하고 싶어라고 해도 요게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잘라갈 수가 없고요. 요거 이렇게 긁으면 긁을 수는 있죠. 요렇게 이제 긁어가서 막 파고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문서를 이미지로 유통시킬 때는 누가 쓴 파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최대한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이 파일이 어떤 친구의 손에 의해서 친구의 손으로 유포가 되더라도 뭐 돈으로 이게 돈이 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요 책을 누가 어떻게 썼다라는 것들이 검증이 되는 거라서,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그 원 저작자가 이 정도의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에 간접 홍보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꼭 뭘 막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고유성, 저작권의 어떤 그 상징적 표시로 워터마크를 꼭 넣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주의사항도 꼭 법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넣어주는 걸 권장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책 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다가, 물론 맨 첫 장에다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188쪽이기 때문에 끝장에다가 형식상이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저자는 최규문이고요.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자의 동의 없으면 사용 금지하고요. 무단복제 배포되면 이러이러한 손해를 청구할 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작권에 대한 어떤 경고문인데, 이게 넣어놓는 경우와 안 넣는 경우에 심리적인 압박이 달라진대요. 경험자분들의 다 조언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게 꼭 무슨 법적으로 뭔가를 지금 내가 등록을 해놔서가 아니라, 무슨 상표권 등록을 해놨거나 이랬다는 게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저런 정도를 형식적으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유포시키는데 일정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데, 그래서 그거는 꼭 넣어달라라고들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얘기는 했죠. 투잡 노하우 카테고리를 선택해야만 이건 전자책으로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크몽 쪽에서 특히 좀 만약에 올리실 경우 하나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주문 결제를 한 다음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거 살까 말까로 고민할 때 그 서로 그 뭐죠? 이 물건으로 전자책을 올려놓은 사람하고 사전 대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메신저로. 이럴 때 그 개인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서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거나 주는 거 요런 것들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아직 물건을 그 주문하고 결제가 성사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대화를 통해서 뭐 연락처를 주고받는다든가 하는 게 걸리면 그냥 이 사람의 그 의도를 의심해요. 아, 이 사람이 크몽에서 이제 이걸 결제를 하게 되면 20%를 크몽한테 수수료로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20%를 안 주려고 자기네들끼리 직거래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이 메신저에 그런 흔적들이 남으면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 권한을 잘라버리거나 이 뭐죠? 이 사람이 혹시 전문가로 등록됐더라도 이 전문가의 어떤 등록 레벨을 낮춰버리거나 뭐 이런 일종의 그 페널티를 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20% 수수료가 아깝다고 해 가지고 이런 플랫폼에서 아까 얘기했죠. 이 전자책 몇 권을 더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이쪽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전문성을 홍보하는 그런 그 검색 결과에 나를 보여주는 그런 용도가 오히려 더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내 그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그 기회와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 오점을 받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몽이라는 항목을 가보면 인제 올린 다음에 인제 뭐 누가 어떤 걸 사줬어요, 누가 얼마짜리 사줬어요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쭉 그 리스트로 이제 보여주는데 판매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청사항, 혹시 지금 현재 물건을 주문한 사람들이 그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발송을 끝내고 평점을 매겼는지 안 매겼는지,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질문 뭐 메시지를 남겨 놓은 건 있는 거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이제 전반적인 그 어드민 모드, 관리자 모드가 마이크몽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의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시지는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현재 내가 올린 서비스에 대한 전체 그 리스트죠. 뭐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밖에 달랑 안 올렸지만 앞으로 PDF 쪽으로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으면 추가로 좀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하나지만 이제 추가로 올린 자기들의 상품 리스트, 그다음에 각각의 그 서비스, 여기는 상품이 물건 파는 상품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 상품이에요. 그래서 나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상 나의 상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서비스별로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현재까지 판매 내역 보이고요. 그다음 혹시 이제 여기도 역시 같은 카테고리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이따가 한번 잠깐 보겠지만 뭐 마케팅, 뭐 재테크면 재테크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이 광고 경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큼 광고하고 노출되지 않으면 사실 눈에 띄기가 힘든 그런 또 플랫폼이기도 해요, 이미. 그래서 광고도 필요하면 그 생각해 가지고 일정 정도 금액 내고 신청해서 초기 등장할 때 자기를 노출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광고 관리도 이상하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많이 팔리거나 똑같죠. 우리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어떤 물건을 더 상위에 띄워줄까를 고를 때 제일 많이 팔린 거, 그다음에 제일 후기나 평점이 좋은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제일 많이 팔린 전자책과 그다음에 후기나 평점이 가장 좋은 것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띄워줘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마일리지나 전문가 등급이 이렇게 상위권에서 유지되는 게 필요하겠죠. 최근에 소셜 살롱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보관 커뮤니티가 좀 하나 만들어졌고요. 어떻게 이제 써먹을지는 잘 활용을 하시고 이 마이크 하나라도 올렸으면 이 마이크몽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팁을 한두 가지만 드리면 이게 전자책이다 보니까 종이책이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종이책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차피 전자책을 이렇게 받아도 자기가 이렇게 매뉴얼식으로 그 펼쳐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링 바인더를 가지고 이렇게 철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80 페이지가 넘는 전자책을 올렸지만 대부분 이 큰몽에 올라오는 전자책의 그 사이즈, 그 볼륨은 보통 한 50 페이지에서 100 페이지를 안 넘어가요. 평균적으로 한 70 페이지, 60에서 한 70 페이지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은 바인더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인쇄기로 출력해 가지고 프린터로 출력해 가지고 그냥 묶어도 되는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넘겨서 찾아보기가 편하니까.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교보나 이런 데 가 보면요. POD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 Publish on Demand라고 그래 가지고 주문을 받으면 주문 받은 수량만큼만 종이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개별 납본을 해 주는 예,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POD 서비스.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출판사로 등록을 하고 출판사대 그 교보문고대 어떤 일종의 그 유통, 판매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출판사 상호를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예, 다른 출판사에다가 뭐 그러니까 내 원고를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대신 이런 작업을 계약 같은 작업을 대신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출판사에다 또 유통 마진 뭐 1-20%라도 또 줘야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판매점에 나가는 수수료는 수수료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낀 출판사한테 또 나눠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 몫이 점점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단순히 그 최종적으로 판매해 주는 뭐 도서, 문고랑 계약하고 거래하기 위한 용도라면 그냥 내가 출판사를 하나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그러면 그 출판사로 나가는 수수료를 우리가 따로 중간에 줄 필요가 없으니까. 다행히 이 출판사 등록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통신 판매업 한번 신고하면 전자통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자 그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팔 수 있듯이 이 출판도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구청에 가 가지고 출판사라고 자기 이거 신고하고요. 이 출판사로 신고한 이 신고증을 가지고 예, 세무서에 가서 혹은 그 인터넷 그 홈택스에 가 가지고 출판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나 내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 출판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10%더 추가로 내는 것도 없어요. 예,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그 종이책을 주문제로 예, 들어오는 주문만큼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출판 시스템까지 내가 하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니까요. 교보문고의 그 POD 서비스 같은데 출판사로 그 계약 등록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 대신 물건을 팔고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아직 그 서류 처리는 못했는데 다음 주쯤 그쪽에 그 계약을 맺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팔아주는 걸 교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인세 형식으로 받는 그 영업 마진이 20%예요, 20%. 그러니까 만약 2만 원짜리를 팔았다 그러면 2는 4천 원 정도가 내 몫으로 떨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이책으로 팔아봐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세가 보통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종이책으로 배분해 가지고 10% 인세 받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POD로 해서 그 프린터 출력해 가지고 나가는 그 책은 그래도 그거에 한 더블은 수입을 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종이책 아니 선생님이 준 PDF를 저는 꼭 종이책으로 한번 묶어서라도 사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런 쪽으로 해서 등록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서점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경우라면 그 ISBN 받으셔야 될 거예요. 참고로 알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전자책 발행 꼭 해 보고 싶다. 경험자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도 크몽에 이렇게 올려 봤으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대충 뭐 큰몽에서도 전자책을 팔 수 있대요라는 정도의 그 지식만 가지고 하면요. 헤매기 마련입니다. 저도 처음에 뭐 원고만 되면 올리는 거야 뭐 하룻밤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5일 날 쓰고 최종적으로 그 승인 받은 건 21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가까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의 그 뭐냐 헤매는 거나 어떤 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시려면 해본 사람한테 코치를 받으면서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저 같은 경우도 올릴 때 2번 업로드 실수했고 그다음에 한 번 또 그 승인 거부 있죠. 예, 비승인. 그 떨어진 이유가 왜 떨어졌었냐면 그 기본 표지 이미지를 올리고 나서 그 부가적으로 그 부가 서비스 화면을 5장 이상 올리라는 항목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 이미지 올리는 란이 전자책 업로드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와 그 이미지 업로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반 쇼핑몰을 생각을 해 가지고 보통 쇼핑몰에 가면 대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상품 대표 이미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가 이미지로 한 4-5장을 이렇게 추가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생각을 하고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지 한 장하고 나머지 뭐 이렇게 홍보용으로 쓰려나 보다. 이게 홍보용 먼저 이미지나 카피 이런 거를 좀
그 자기들 자체 광고를 하니까 광고에 쓸 목적으로 광고 이미지를 배너 이미지를 올려달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 너다섯 장 올려가지고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 비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승인 거부죠. 그래서 아니 왜 잘 하라는데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그 광고용 그 이미지를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저걸 달라고 했던 거래요. 네가 이게 그 종이책 대신에 전자책이니까 사람들이 책 읽기도 전에 하다못해 종이책이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문이라도 보고 중간에 어떻게 편제되는지 보기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데 전자책은 열어보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니 최소한 네가 표지 외에 한 최소 5장에서 최고 9장이에요. 그러니까 표지 제외하고 9장. 전체는 10장이죠. 네가 전자책에 써놓은 각각의 페이지 중에서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페이지가 있으면 아무것도 막 만약에 흐리게 처리하거나 하지 말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나머지 9페이지를 부분 올려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50페이지짜리 만약 그 전자책을 냈다 그러면 그중에 5분의 1 정도는 맛보기로 하다못해 5장이면 10분의 1이라도 맛보기 화면으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예, 올렸던 배너 이미지 다 지워버리고 나머지 9장을 해가지고 추가로 올렸더니 한 12시간 정도 지나니까 예, 다시 승인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각각이 올리는 항목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대충 자기 상식으로 올리게 되면 꼭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그 타링의 유성우 이 사람이 지금 크몽에서도 전자책 분야에서는 탑입니다. 탑. 거의 한 2,000권 넘게 팔았다고 제가 언뜻 들었고요. 본인이 아예 이 전자책을 어떻게 해서 출판하면 돈이 되는지를 가지고 아예 강좌를 만들고 본인의 전문 전자책 그 온라인 서점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많이 팔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전자책 출판 자체를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사업으로까지 키운 예,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요런 영상 같은 거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간이 54분. 오케이. 금토 이게 3일 그려서 제가 소리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었거든요. 3개월 만에 소리가 혹시 안 나가면 그냥 화면만 보십시오. 짧은 화면이니까. 좀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음. 어떤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되게 높은 금액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런 거 돈 주고 산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도 이걸 구매해서 읽어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돈 주고 사는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 제가 소개하는 PDF 투잡은 다른 투잡과는 완전히 달라요. 비용이 들지 않는 초등학생, 중학생,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거든요. 주문 들어올 때마다 수정만 하면 돼요. 여러분도 제 강의를 통해서 좀 적게 일하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예. 1,000만 원을 벌었대요, 실제로. 벌었으니까 뭐 자랑을 하고 이렇게까지 아예 자기 비즈니스를 만들었겠죠. 근데 1,000만 원 벌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저 사람도 분명히 그 책 팔아서 책 수입만으로 1,000만 원 안 됐을 거예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예, 부가적으로 코칭하고 컨설팅하고 했던 아마 그런 쪽에서 절반 이상의 수익이 왔을 확률이 무척 높고요. 지금은 아마 이 전자책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이 강좌로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책 자체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전자책의 발행의 목적은 부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브랜딩과 미래의 가망 고객을 자기의 컨설팅 그 고객을 찾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만약 PDF 쪽을 나도 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점도는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주특기, 남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그 경험치가 난리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암묵지라고 그러죠. 책으로 표현하기엔 딱 애매한데 내 머릿속에는 있고 내 경험에는 분명히 있어. 저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이 남보다 좀 남달리 뛰어난 부분이 정확하게 있는가. 여기 그 전자책을 어떻게 도전해 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남의 거를 갖다 베껴서라도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라고 막 그 설레발을 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안 믿습니다. 자기만의 어쨌든 차별적 상품들을 갖고 있어야지 그걸 미천 삼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남의 거를 짜깁기 한다고 해서 그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는 영역을 그 뭐 덤벼든다고 해 가지고
남들 이상 그 잘하는 그런 호응을 얻어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나만의 주특기가 뭔지를 꾸준히 좀 챙기고요. 그거를 정리를 해 버릇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블로그죠. 블로그 같은 데에다가 꾸준히 뭐 그게 뭐 하다못해 네이버 블로그가 됐든 브런치가 됐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꾸준히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거기에 독자라는 게 생겨요. 그 독자의 범위를 보면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난리지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구나라는 거를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버릇, 정리하는 습관을 좀 길러서 꾸준히 컨텐츠를 축적을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 이게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면 언젠가는 책 하나 볼륨이 나오지 않겠어? 그래, 그때 가서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뭐 여기 쿠몽에다가 자기 소개 올리고 전문가 소개 올리고 글 써서 올리고 하는 게 그 이 정도 쓸 역량만 되면 하다못해 그 50페이지 70페이지짜리 A4 용지 그 책 한 권 정도를 써낼 정도 능력만 되면 그냥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책의 완성도가 아주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직 뭐 작가로서의 뭐 네임 밸류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해보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서비스를 파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작가로서의 어떤 그 이게 전문성을 그 글쟁이로서의 전문성을 파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봐라. 예, 시도해보고 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독자를 평소에 미리 만들어 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상품이든 어떤 시장이든 포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이렇게 그 도전을 해보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가면은 이미 그 경쟁자가 너무 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같은 유사한 카테고리로 들어가 봐야 눈에 띌 확률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 블로그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라든가 내가 어떤 강의를 열었을 때 그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평소에 그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해주고 아, 선생님이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는 뭐 책 한 권 좀 사볼 수는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을 때 전자책 딱 내고 제가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라고 할 때 그 기다렸습니다라도 하듯이 사주지 안 그러면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그 종이가 오는 것도 아닌 그걸 선뜻 그렇게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주변에 그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일정한 정도의 그 팬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번에 제가 이제 딱 그 오픈하고서 그 한 3일, 4일 정도 팔아봤는데 몇 건 정도 나갔냐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구멍에서 판 거. 뭐 크리스마스 이제 이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지금 막 활성화해서 나오지는 않는데 판매 관리. 예.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전체 지금 25개 매출이 발생했고요. 여기 보면 완료. 이건 다운로드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다운로드 끝난 게 18건. 그다음에 지금 발송 중. 주문은 했고 결제는 하셨는데 어떻게 다운받는지도 몰라가지고 아직 다운도 안 받고 계신 분이 7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25분이 팔렸고 금액 어디 있어요? 수익 관리. 예. 213만 원어치 팔렸네요. 이게 이제 제가 출금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크몽에서 자기들 수익 떼고 나서 20% 떼가고 난 다음에 남는 수입이에요. 여기 예상 수익금이라고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7명 아직 다운받지 않아 가지고 다운을 받아야지 제 수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아직 안 받은 분들이라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다운 받는다는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류만 시켜놓은 수입이 요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더해지면 한 20만 원이 더해지니까 그럼 한 23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로 만약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만약 그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200만 원이 수익이 생긴 거죠. 예,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처음이고 이런 걸 처음 하니까 이런 게 수입이 나오지. 이게 이제 공유 중지할게요. 1년 내내 일주일마다 200만 원씩 벌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평소에 독자를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그 초기 진입기에 그 성적이 확 좋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진입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아 이게 뭔가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밀어줄 만한 저기 저자네라고 크몽한테도 그 뭔가 이렇게 임팩트를 줘야지. 뭐 들어와서 했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도록 판매가 뭐 0권이에요. 뭐 평판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러면 그거 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등급도 뭐 밑에서 허허덕거리고 평점도 없는데 누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아, 이 사람 책에서 꼭 사봐야 되겠네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붐업은 미리 자기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옛날에 제가 그 텀블벅의 그 책 그 뭐죠? 펀딩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초기 그 뭐죠? 이 책 발간 대금 뭐냐 그 자금을 우리가 500만 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작정을 했으면 그거에 뭐 원래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1,000만 원을 그 책 발간비로 받기를 그 목표를 잡고 그거에 3분의 1만 그 모금을 걸어요. 300만 원만 모금을 걸어 놓고 그 300만 원 이상 초과될 때마다 막 100% 달성, 100% 초과 달성, 300% 초과 달성 막 이렇게 해야지 '아 이 책이 뭔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그 이렇게 눈길을 주면서 더 많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붙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미리 마케팅 계획도 조금 갖고 시작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게 되고요. 제가 이 책은 원래 이것도 팁인데 하나 빠뜨렸으니까 말씀드리면 어차피 전자책은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다 그 원고 탈고한 다음에 미리 탈고본을 그 미리 땡겨 보고 싶은 분들은 어차피 제가 전자책으로 올릴 거니까 파일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파일 공유해 드릴게요. 신청하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때 한 일 주일도 안 돼서 한 3 일, 4 일, 4일 정도 받았는데 그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했냐면요. 꼬박 100 분이 신청했어요, 100 분이. 제가 그 뒤로는 안 받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저를 알고 제가 이번에 새로운 책을 썼다고 하니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책이 진짜로 공식 출시가 되면 예 "저는 사줄 의사가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한테 미리 그냥 다 공개를 해 줬다니까요. 물론 PDF 파일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 가지고 그 웹에서 보는 기능만 보는 것만 허용하는 그런 옵션으로 100 명한테 제가 공유를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그 미리 사줄 분들인 거예요. 그 제가 이 책 처음에 크몽에 올릴 때 아무리 안 팔려도 그 저한테 그 파일을 요청했던 100 명한테는 제가 팔 수 있다라고 인제 그 계산을 하고서 올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기껏 고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권 팔면요. 거의 크몽에 거의 탑 10 에 들어갈 거예요. 어 그냥 저는 그 정도도 목표를 안 해요. 많이 팔면 진짜로 많이 팔면 한 300 에서 500권 정도 팔아도 충분하다. 근데 오늘 값이 2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0 권만 팔아도 예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그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그 후단까지를 보는 그런 영역이니까 아 그 점에서 본다면 이런 전자책 시장도 한번은 도전해 볼 만하다. 아 제 일주일 경험담이었습니다. 시간이 5분 지났는데요. 뭐 해 주고 싶은 얘기가 항상 많아져서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짤막하게 딱 엑기스만 포인트만 짚어 드리고 예 얘기 끝내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런저런 팁들이 지금 생각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져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 발표 그 공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 뭐 더 듣고 싶은 그 숨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자책 써 보고 싶은 분 계세요? 써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일 좋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하니까. 아 예. 김창수 선생님. 네 마이크 켜시고 한마디 하세요. 뭐 전자책 쓰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해서 이렇게 아 계기가 그러세요? 된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코칭도 제가 코칭도 하게 받게 되고 하면서 예.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네네. 99만 원짜리를 사 주신 두 분이 여기 다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제가 저기 초기 홍보에 가장 그 큰 공을 세워 주신 두 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제가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그 큰몽에 박 대표가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 교수님 그 네트워크가 넓은 건 알았지만 어떻게 이게 뭐 올리자마자 어떻게 하루 만에 200이 나가요? 놀래 가지고 자기가 자기 포스트까지 올려 놨다니까요. 예 페이스북에다가. 다 옛날에 그 인연이다. 내가 이렇게. 수봉의 그 박 대표는 제가 10년 전부터 그
원래 크몽의 처음 시작 때 이름은 파이버라는 서비스예요. 파이버. 그 5천, 5 미국에 원래 파이버라는 서비스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국산화시켜서 만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솔루션이 그때만 해도 이제 사이트였죠. 그때 이 파이버라는 이름은 미국 쪽에서 얘네들이 그 $5, 그러니까 5불만 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그 용역이든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개인과 개인들 간의 용역 거래 서비스로 시작을 했던 서비스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파이버를 쓰게 되면 5,000원인데 그 5,000원을 뭐 5,000원의 뭐 사람들 이렇게 하긴 좀 그렇고, 그 이름 또 상호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바꿔라라고 이제 그때 제가 조언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크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예, 그래서 지금 크몽으로 이름 쓰고 시작한 지가 꼬박 한 11년,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예. 지금은 제가 듣기로 일 매출이 한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1억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연매출 나올 겁니다. 직원 제가 작년에 한번 찾아가서 만났었는데 그때 한 4, 50명 됐었고, 뭐 크몽이 근데 이런 전자책 서비스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던 시장 하나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또 다른 분 또 계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디지털 인쇄 쪽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잘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약간 한 가지만 좀 아이디어를 더 덧붙이면은, 그 책 중에 이제 오프라인 서적을 인쇄해 가지고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출판을 통해서. 음. 그러려면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최 교수님은 A4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음. 인쇄를 하게 되면 판형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면 그게 결국 인쇄 용지하고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그 책을 찍더라도 책이 몇 부가 더 나올 수 있는 없느냐라는 거하고 직접적인 아, 관계가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건데, 예, 종이 연 500부 사이즈가 이하, 있기 때문에. 예, 500부 이하로 찍게 되면은 그 판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A4 사이즈가 아니라 뭐 신국판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쓰는 판형을 아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아, 그럼 그걸 판형이 되면은 그걸 인쇄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책이 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처음에 원고를 쓸 때 아예 그 판형에 맞춰서 원고를 작성하는 걸로 출발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형이 지금 이제 북극 같은 경우도 저기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다양한 방식으로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초기에 편집할 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아, 예. 역시 종이책을 만들어 보신 분이 노하우를. 저는 어차피 이제 요거는 그 종이책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거고, 그다음에 굳이 필요한다 그러면 그 출력은 교부한테 맡긴다 이제 이런 계산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 그 판형에 맞춰서 원고가 작성돼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럴 거예요. 네. 예, 또 보고 계신 분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냥 부러워요? 고생한 거예요. 그래도 1년 내내 공부한 거를 그때 이렇게 한 달 집중적으로 타이핑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초기 지금 반응으로 보면 그 상당히 이게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 뒷단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게 좀 저는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물론 이렇게 여기 오늘 이제 와주신 분들 중에 이제 막 99만 원 컨설팅 상품을 이미 구매를 두 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액수가 크게 나온 거긴 하지만, 은근히 그 중간에 그 66,000원짜리 코칭 상품을 신청해 주신 분이 전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7분인가 8분인가가 6만 원짜리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6, 7에 42. 그러니까 그거 신청하신 분만도 한 4, 5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코칭 상품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첫날 나오는 추세, 그분들은 제가 굳이 막 알아서 저를 일부러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 코칭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평소에 몰랐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 새롭게 그 고객들이 발굴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우리 그 박서인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오늘은 저기 우리 미라클 멤버들께서 많이 좀 와주셨네 보니까. 전 미라클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자, 또 다른 정명 선생님 뭐 이제 올해 마지막 우리 그 세라방인데 세라방 1년 고정 멤버로서 그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해주시죠. 내년에 우리 얼굴 못 볼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교수진끼리 지금 이번 주에 마무리 그 모임 하면서 요 코너를 계속 가져갈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냥 저는 함께 항상 이렇게 일요일마다 참여하고 함께 들을 수 있고 그냥 교수님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마지막은 앞으로. 네. 네. 아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니 고민 중이에요. 지금 포맷을 좀 바꿀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부 포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인원이 이제 아주 많을 때는 뭐 한 20-30명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진짜 이제 그 외부에서 좀 그 뭔가 충원했고 그랬을 때나 그 정도로 모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한 19명에서 그냥 그치니까 저희가 꼬박꼬박 이렇게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하는 것 대비 좀 봐주시는 분들이 좀 너무 제한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세요? 우리 부산의 김학유 선생님도 고정 멤버셨는데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뭐 이제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요. 오늘 한 해 이렇게 같이 한 멤버로 우리 같이 했으니까 인사 나누고 빠이빠이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아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 우연히 참여하게 됐는데 그 행운의 기회인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정말 택시 타고 와가지고 강의 들을 때도 있었고 좀 재미났는데 이렇게 강의 하나 들을 때마다 저거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도 사진가라서 지난번에 정장식 교수님 그 사진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저분이 저런 실력이 있었어? 그쵸.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왜 안 하고 있지? 또 방금 책임있는 교수님 봐서 전자책? 저런 거 나도 금방 쓸 수 있는 건데 왜 나는 그걸 몰랐지? 그렇죠. 그런 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상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여기 뭐 성룡 교수님이나 이태원 교수님 만나면서 그 기술들이 상당히 고급 기술들을 쓰시는데 여기 안 왔으면 저런 걸 잘 못 들을 뻔했다. 근데 이거 다른 방향으로라도 좀 계속 강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다들 저렇게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시면 마음 약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주변에 제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아마 그런 멤버들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따로 그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따로 그 발언 기회는 안 드리겠고요. 우리 누구야? 아까 이영지 선생님 화면 꺼놨네. 우리 이영지 선생님 마무리 혹시 좀 듣고 계시면 인사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죠. 녹화만 해놓고 가셨나? 나 떴다. 오케이. 우리 고정 멤버들입니다. 지금 인사 나누는 분들이. 예. 소리 키세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오케이. 목소리가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저도 하여튼 그 소설 스쿨 그 22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몇 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 이제 그거만 좀 중단됐다가 뭐 줌으로 듣는 것도 또 새로운 그 예전에 그 소설 스쿨 그게 좀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좀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거는 또 그 줌으로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원래 그 소설 스쿨에서 원래 프로그램에서 듣던 그 방식하고는 또 수준이 또 새로 좀 더 높은 것도 있고 예전에 이렇게 월 한 번 할 때마다 보다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되게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이렇게 그래도 그 예전에 그 원래 프로그램 이런 게 계속 좀 이어지는 측면에서는 뭐 다른 강의들은 좀 많아지더라도 뭐 이거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마지막에 이 플런트 CRM 이거는 되게 좀 그 마지막에 이제 좀 되게 그동안에 최 교수님이 노력한 결실을 좀 약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저도 회사에 한번 지금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좀 좋았던 그런 한 해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플런트 CRM은 제가 이제 올 초에 그 100일 야방 그 하면서 우리 해피지 형님이 우연히 거기가 이제 해외 쪽 생활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이렇게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들었더니 고객 관리는 사람들이 다 이걸로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언뜻 그냥 소개를 해줬던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 그 공포의 바이브레이션이 있었던 그날 아시죠? 공포의 하울링이 10분 이상 연속됐던 그때 이제 플런트 CRM이라는 걸 처음 소개받았는데 처음에는 그걸 꼭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그렇게 아주 강하게는 못했어요. 저런 게 이제 해외에선 뜨나 보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막상 제가 이제 위시폰도 한창 그 홍보하고 또 그 강의도 하고 하다가 그걸 제가 실제로 제 업무에다 깔아 보려고 했더니 그 중간에 데이터 넘어오는 그 딜레이 타임 같은 거, 그다음에 이 제피어 쓰는 거에 어떤 맹점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위시폰드가 그 자체적으로 폼 역할은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걸 데이터를 응용해서 쓰는 건 또 다른 문제구나라는 이제 그런 그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돈을 꼬박꼬박 돈을 줘가면서 그런 어떤 맹점들을 감수를 하느니 차라리 더 좋은 툴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개발자하고 그 아다리가 서로 이제 딱 이 코드가 좀 통하면서 급진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완성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책도 쓸 수 있었던 거고 그 점에서는 이제 뭔가 하여튼 새로운 툴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좀 적극적으로 응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남들은 못 해봤던 혹은 남들은 좀 무시했거나 방치했던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나의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누구랑.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니까. 예, 그래서 예, 정선 예. 제가 이제 그 CRM 이거 원고를 사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0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벌써 100페이지 읽으면서, 예,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저는 리디젠도 지금 거의 써서 실무에 적용해봤고요. 그다음에 위시폰드도 실무에서 지금 적용해봤고 지금 또 뭐냐면 그 대표적인 이제 우리 그 허브스팟을 지금 실무에서 지금 1년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허브스팟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에 해당되고 기능이 막강하거든요. 그런 거 써봤기 때문에 좀 전에 최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개별적 기능이 아니라 정말 회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프로세스 설계해서 이걸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론트 CRM을 가지고 그런 구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하는 데에 걸리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이런 기술적인 이해 플러스 내 업무적인 이해를 한다면은 충분히 업무적인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확신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페이지까지 읽다가 그 다음에 더 안 읽고 있는 이유 뭐냐. 빨리 워드프레스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워드프레스 사이트 만드는 것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본래 강의가 들어가면 제가 한번 전문 강의를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워드프레스 사이트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도메인 사고 이제 준비를 먼저 하고 워드프레스 강의부터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업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뭐 책 내용까지 또 이렇게 같이 거들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하죠. 그러지 않아도 그 책 이미 다운 받아 가지고 읽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보셨듯이 10분 가까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아마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해 보려고 하면 워드프레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 세팅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렵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월 한 둘째 주 정도, 나를 지금 아직 픽스를 하진 못했는데 하루 정도, 원데이 정도를 좀 잡아가지고 워드프레스 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플로트 CRM의 가장 핵심 기능들을 설정하는 것까지 제가 대충 그동안에 방송으로 했던 거 이렇게 추려서 보면 아마 한 5시간 내지 한 6시간 정도, 그 정도 투자하면은 기본 세팅은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6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한그 오프라인 과정을 하나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따로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전자책 사서 실제로 그 업무에 적용해 보려고 세팅하려고 하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코칭 과정으로 한 6만 원씩 이렇게 내셨던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교육장 실비만 그 서로 이렇게 분파해서 내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 파일럿 과정을 한번 할 생각이거든요. 그때 일정 잡히면 다시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는 걸로.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카렌다상으로 1월 5일 주간이 첫 주고 소환이라 좀 추울 것 같으니까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 그쯤에서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평일이 됐든 주말이 됐든 한번 열 생각입니다. 장소 잡히면 공지해 드릴게요. 자, 이걸로 일단 올해 2021년 우리 세라방 마무리 인사 나누는 걸로 하죠. 그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공지하고 할 거는요. 이번 주 마지막 목요일 우리 소셜스쿨의 원래 포럼 있죠. 이번 달이 84회차인데 그 최성민 대표 그 고마워 브라더의 최성민 대표 좀 특이하게 3월 달에 한번 모셨던 분인데 다시 모셨어요. 저희가 1년 안에 이렇게 2번씩 모시는 경우가 좀 드문데 그 왜 모셨냐면 이분이 강사 및 코치를 위한 내 플랫폼 돈 버는 내 플랫폼 만들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모바일 그 채팅 있죠. 모바일 채팅 우리로 치면 카톡 같은 거 모바일 채팅 베이스의 그 코칭 강사 교육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텀블벅에서 지금 펀딩을 하고 있는데 그 펀딩의 내용을 미리 좀 공지를 하면서 강사나 코칭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 모바일 그 플랫폼으로 어떻게 그 스터디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자기가 직접 좀 시연을 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런 기회를 한번 더 갖자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모바일 클래스예요. 우리 흔히 그 무슨 티처블이나 이런 것처럼 그 학습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 올려놓고 그거 뭐 판매하고 하는 그런 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모바일 채팅 베이스로 구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혹시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록해 놓으셨다가 함께 줌으로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공지였습니다. 자, 다른 공지사항 있으세요? 광고사항 없으면 자, 크리스마스 이미 지나갔고 해피 뉴 이어. 편안한 밤 되시고 목요일 날 밤에 받으세요. 목요일 날 밤 포럼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고 들어가 주십시오. 화면 끄겠습니다.